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거의 보합입니다.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망세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 FOMC 회의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가장 높은 게 3월 끝, 그리고 6월부터 인상하는 걸로 요런 구조가 아닐까. 근데 이게 아니면 예정대로 내년 한 8월 정도 테이퍼링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후년에 금리 인상을 하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과 소통해 오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소통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요 정도 나와도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 예의상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니까 예의상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시장에서 패닉셀이 오고 공포가 있었던 시점은 이 시점이고 이미 끝났었다. 공포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이미 끝났고 추세를 극복했기 때문에 같은 악재라도 여기서 얻어 터지는 악재하고 여기서 얻어 터지는 악재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올라가지 않아서 짜증나는 건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 지수 선방했는데 역시 관망세입니다. 시장이 관망세라는 것은 열리나 마나한 장세라는 건데, 그렇게 열리나 마나한 장세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폭락하자마자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폭등하자마자 내려 꽂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또 잘 없으니까, 이 열리나 마나한 이 장세는 어떤 완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런 게 늘어나 있으면 방향을 정할 때 어느 정도 뚜렷한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정도의 의의를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000명입니다. 예, 크게 욕심 안 부리고 꾸준히 필요한 것만, 이거 제 제목 보시면 그냥 담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제목을 제가 NHN 벅스 몇백 퍼센트 수익 어쩌고 그렇게 썸네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용 이거밖에 없지만 내용이 이걸 갖고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한다든지 이러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조회수도 늘어나고, 말씀드렸듯이 이 노출 때문에 제가 광고는 달고 있지만 광고 수익 아직 한 번도 찾지도 않고 지금 계속 그거 등록하라고 메일이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얼마가 쌓여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구독자도 크게 이런 데 연연하다 보면 이 본질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제안은 한 번 받았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건 아니고, 제가 아시는 이제 이 광고회사 대표분께서 이제 방송 작가 출신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뭔가 스토리가 있으니까 뭔가 잘 포장을 해서, 예, 요즘 시즌이 아니라서 우리 직원들 놀고 있다, 한번 좀 양질로 제작을 해보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귀찮아서 그냥 제가 감사한 마음만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7,000명 감사드리고,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 10,000명이 될 거고, 이 1만 명이 다른 유튜버들의 1만 명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이 모르실 겁니다. 왜? 제가 뭘 이상한 썸네일을 단 것도 아니고 그냥 담백하게 제 내용 그대로, 그리고 또
보통 이 유튜브는 얼굴을 노출하면 좀 조회수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얼굴이니까 제 스스로 못생겼다 할 수도 없고 제 잘생긴 얼굴을 노출을 안 시키면서 이 1만 명을 만든다는 게 아주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좀 감사를 드립니다. 7,000명.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칭찬에 굉장히 약하고 좋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지만 기분이 좋은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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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법인의 대표고 제가 가진 법인만 3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의결권 업체 하나, 그리고 탐정 하나, 그리고 지금 주식 관련된 거 하나, 이렇게 3개인데 그러면 여기서 큰 수익이 나느냐? 물론 수익은 납니다. 여기 이 법인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고 운영비가 한 달에 꽤 많이 듭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씩 정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제 개인적인 투자를 해서 얻는 수익은 있지만 요 법인 운영을 해서 얻는 수익조차도 사실 투자 수익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이거를 제가 활동을 한다고 해서 사실 제가 돈을 쓰면서 만드는 어떤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근데 요 감사합니다 댓글들을 보면 사실 요 정체성, 돈으로 만든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제가 자연인으로서 본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이만 먹은 그냥 그 서울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 어딘지도 모르는 시골에 사는 그런 사람이고 무슨 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직장이 없으니까.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나이 41세, 직업 무직, 요걸 빼고 직업 무직, 그리고 또 결혼 못한 어떻게 보면 도태된 인간 예. 요런 또 하나 더 하자면 예, 시골.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일 주식 거의 도박꾼이나 다름없습니다. 예,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봐주시니까 저는 그래도 나름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묻힐 만한 그래도 저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소액주주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런 댓글들 조회수 좋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런 사람이니까. 예,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이거랑 상관없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좀 벌었다더라 이런 거는 되겠지만 예, 그것도 말 안 하면 모르는 거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동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 집 아들은 장가도 안 가고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 같은데 등등
뭐 먹고 사나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의 이제 낮은 저의 존재의 어떤 정체성을 높여주는 게 여러분들의 댓글과 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 위주로 가야 되는데 시장이 열리나 만한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딱히 볼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미워하는 종목 위주로 오늘은 보겠습니다. LG화학부터. 제가 오늘 아침에 시황글에도 썼는데 시가총액이 오른 종목들 뭔가 위화감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거 하다가 잘못해서 녹화 중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추가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컷 10분 넘게 떠들고 있었는데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시가총액이 커진 기업들 보시면 결국 이 SK하고 카카오가 많이 늘어났는데 결국 시장에서 다 조달한 거다. 얘네들이 한 거 없다. 시장에서 투자자들 돈 빨아가지고 올라간 거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뭐 수익 좀 날만한 상황이면 신규 상장해가지고 유동성 다 빼가버리니까 투자자들은 시장 나쁠 때는 계속 내 자산이 까이고 시장 좋을 때도 올라가는 거 보면서 내 자산은 안 늘어나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구조, 투자자 보호가 없는 시장에서 세금까지 매긴다. 한국 시장에 투자할 사람들이 과연 남겠냐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LG 그런 상장에서 이제 정말 전무후무한 걸 보여줄 LG화학부터 보면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제가 나중에 저거 대주해가지고 매도해봐야지라는 가격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내려오니까 또 하기 싫은데 저 때는 일이 있어서 못했고 근데 앞으로 세 가지 영향으로 LG화학은 망가질 겁니다. LG화학의 적정 주가는 35만원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2차 전지로 인한 어떤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고 LG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일단 지주사로서 할인을 받게 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원래 저평가였기 때문에 지주사 할인 받아봤자 의미가 없지만 LG화학은 고평가 상태였기 때문에 지주사 할인을 받으면 타격이 좀 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LG그룹에서 어쨌든 주가 관리에 굉장히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나, 영향력을. 그게 사라진 청약이 끝나는 날 바로 이제 그 뒤로는 주가 관리를 할 의미가 없으니까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세 번째로는 교차 매매. LG화학을 팔고 2차 전지에 투자하는 자금들은 LG화학을 팔고 LG에너지 솔루션을 살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LG화학이 박살이 나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상장 초기에 반짝하다가 거품을 이기지 못하고 박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한다든지 이런 결정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가상화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가상화폐가 계속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게 이제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아주 너무너무 이상한 비정상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미여사 코인이라고 코인을 하나 만들었다 칩니다. 이거의 어떤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 화폐처럼 통용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컴퓨터 기술이 발달할수록 요거의 구조를 깰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처럼 어떤 문화권을 막론하고 금을 좋아한다는 인간의 어떤 본능을 끄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으면 끝장나는 구조인데 주미여사 코인 같은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가상화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이 빠지면 가상화폐부터 망가질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시장에 거품이 거칠 텐데 그 거품이 거치면 이제 잘 달리던 종목들이 거기서 박살나는 게 아니라 요런 이제 종목들이 먼저 두들겨 맞게 됩니다. 셀트리온에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숫자만 보겠습니다. 뭐 미래 가치가 어쩌고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숫자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재무제표를 보면 뭐 이런 건 다 의미가 없고 요거 보시면 자 재고가 한 5,5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뭐 이것도 받을 돈이니까 재고는 다름이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가 있으니까 그러면 1조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1조 8천억 그리고 무형자산 뭐 바이오시밀러의 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잡아놨지만 합쳐가지고 한 3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이 자산으로 보기도 어려운 게 그러면 3조 9천억에 3조 4천억 빼면 5천억 남습니다. 셀트리온이. 그래도 5천억이나 남네? 왜 남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자금을 1조를 땡겨가지고 그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1조 땡겨가지고 지금 5천억이 남았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더합니다. 재고가 순자산보다 더 많네?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매출 채권 헝가리 공장에서 받을 거 한 4,400억 정도 되고 합치면 2조 5천억 6천억입니다. 2조 6천억에 계약 자산도 뭐 다름이 없으니까 헝가리에서 받을 거 3조 무형자산 뭐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3조 원입니다. 근데 순자산 2조니까 마이너스 1조인 상태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1조를 땡겨 먹고도 마이너스 1조. 왜? 셀트리온에 다 퍼주는 구조니까. 그러면 셀트리온이 5천억 플러스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1조. 사실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는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0입니다. 마이너스. 예, 그런 구조니까 주가는 지금 시가총액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40조 원대인데 거품이 꺼지면 얘네들도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예전에는 기대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연 돈이 남느냐에 대한 문제, 헝가리 공장에 대한 어떤 의구심,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가는 이 구조 두 개가 합병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했다. 그리고 그냥 한 가지 여기서 더 짚고 넘어갈 거. 셀트리온의 순이익이 2020년에 5,192억이 나왔는데 2020년에 매출 채권이 뭐 거의 5천억이 늘어났습니다. 부채가 아니라. 그리고 무형자산이 4천억이 늘어났습니다. 9천억이 늘어났네? 9천억이 늘어났는데 2020년에 보면 순이익이 5천억이 늘어났네. 사실상 마이너스 4천입니다. 아니 뭐 물론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개념이 약간 벗어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이랑 합쳤다. 그러면 재고가 아까 2조 원이 넘었으니까 2조 6천억이 됩니다. 재고가. 그럼 매출 채권도 여기에 더하고 계약 자산도 더해집니다. 달라질 거 없습니다. 매출은 그대로고. 그럼 무형자산 그대로 있고. 이거랑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쳤는데 시가총액이 40조가 넘는데 순자산은 합치니까 뭐 6조가 안 된다. 저거 빼고 나면 사실은 깡통이다.
요렇게 봐야 되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거품이 빠지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거품이 빠지는데 받쳐주는 종목도 당연히 돈을 버는 기업들입니다. 포스코가 약간 이번에 실망감을 주긴 했지만 포스코를 보면 아까 본 거하고 완전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시가총액이 24조 원대인데, 물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집니다. 뭐 당연한 이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예,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뺄 만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고라고 해도 다 현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재고라고 해봤자 철강석이고 이런 건데, 원자재가 뭐 현금화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무형자산이 포스코의 어떤 재련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뺄 게 없습니다, 포스코는. 근데 53조 원대인데 24조 원이다. 근데 올해 실적까지 잘 났다. 이런 종목들이 과연 주가가 시장이 박살나고 유동성이 빠진다 해서 내려가겠네. 이미 뭐 내려갈 만큼 내려가서 더 내려간다 그러면 당연히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런 구조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또 60주선 확인하러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시장의 영향을 이런 실적주들, 이미 거품이 끼지 않은 종목들은 덜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세 좋게 오른 종목들도 그런 거 시장을 이유로 단박에 꺾이지는 않는다. 예. 근데 이미 꺾인 상태에서 아직도 거품이 많은 종목들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정적인 종목 말고 긍정적인 종목들. OCI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폴리실리콘하고 이 시점에서 폴리실리콘 비교하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여기가 지금 아직 훨씬 높습니다. 실적 전망도 좋고, 그리고 국내 공장을 재가동해도 될 만큼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규모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이 될 만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린 것은 이제 유가가 주춤해졌기 때문이고, 여기 보시면 어, 음, 아이고 이거 어디 있었지 유가가? 아, 국제 유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급과 수요를 생각하면 유가는 시원하게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다만 우상향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OCI 폴리실리콘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뭐 좋은 영향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게 6달러 하다가 28달러까지 올라갔다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이 한 12에서 13달러 정도 될 거고, 주도권도 중국 업체에 뺏긴 상태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엄청나게 마진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OCI가 부활하고 주가는 내려와서 매력이 있고, 뭐 그리고 가격 조정 받았으니까 기간 조정 이만큼 받는다 치면, 그러면 11월 중순부터 해서 한 내년 2월 이후로는 조금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OCI 말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종목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 물론 주도권이 역시 또 중국 업체에게 넘어가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의 패널 구매량을 늘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구매처 다변화라는 그런 일환이겠지만,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의존도를 너무 높였을 때 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LG 디스플레이 패널 구매량을 늘리고, 또 나아가서 삼성전자가
OLED TV를 출시를 한다면 LG 디스플레이 거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OLED 패널의 어떤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가동률도 높아지게 되니까 이전과 다른 어떤 체질을 갖게 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근데 주가가 최근에 바닥에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 심각하게 비싼 건 아닙니다. 시총 8조에 순자산이 14조 원대, 그리고 이익이 제법 나는 구조. 중국 업체의 주도권을 뺏겼지만 중국 업체들 보니까 생각보다 과잉 경쟁으로 가지는 않더라. 요런 부분들까지 다 반영을 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큰 종목에 대해서 당장 산다 이런 건 아니지만 LG 디스플레이하고 OCI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형주로는 상보가 있는데 요건 이제 작은 종목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보가 지금 제가 이제 전환 사채를 투자를 했었고 여기에 조항이 30%에 대해서 콜옵션이 있었습니다. 이 30% 콜을 행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최대 주주가 이 30%의 전환 사채를 가져갔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콜옵션 아니 그러니까 전환 사채 21억 원치. 근데 이게 시가로는 한 30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한 150억 정도 되고 이게 두 개 합쳐서 180억인데 콜옵션 행사에서 180억이다. 뭐 그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180억 하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으면 한 250억까지 받을 수 있을 텐데 매각을 하지 않을까, 회사를 팔지 않을까. 뭐 제가 회사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넘겨짚은 거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생각 아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봤을 때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팍 올라가지고 저걸 팔아서 현금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통째로 매각할 수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왜 콜옵션을 행사했을까? 네. 그 콜옵션 행사에서 가져가는 시점이 이제 12월 말인데 뭐 이게 다 노출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걸 통째로 때린다? 뭐 팔지도 못하고 바로 본전됩니다. 근데 콜옵션 행사하는데 콜옵션 비용도 들고 하니까 뭐 사실 손익분기점이 1,400원 정도 봐야 되는데 시간 가치로 봤을 때 이거를 여기서 다 소화를 한다? 불가능하고 뭔가 주가가 올라갈 만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간에 이 녹화 실수를 해가지고 조금 사실 조금 뭐랄까 다른 종목들 많이 깠는데 욕 먹을까봐 그런지 저도 모르게 이게 스톱이 돼가지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